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큰일 났습니다. 이재명 거의 그 멘붕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이재명 이번에 실망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그 실망하는 모습 보니까 과거에 왜 그 이준석이가 역대급 실망하는 표정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게 이놈이 완전히 역대급 실망하는 표정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은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놈은 진짜 역적 중에 역적이다. 그럼 결국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 심성이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딱 되고 나서 역대급 나라 이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일까요? 이재명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부활하면 이재명은 완전히 이 좀비로 떨어지는 거죠. 사실 지금도 좀비 비슷한데 완전히 이제 좀비보다 더한 시체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역대급 그렇게 실망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깜빵으로 몰아넣는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깜빵으로 몰아넣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하수인들이고, 하나가 이재명이고 그 하나가 한동훈이에요. 딱 여러분들 보시면 알잖아요. 한동훈이는 사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편이냐는 것이 의심스러워요. 처음부터 얘가 좌파적 DNA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여기 지금 사실 어쩌다가 윤 대통령하고 이제 인연 때문에 이 자유우파를 위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자가 진짜로 완전히 정말로 완전히 빨간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한테 완전히 각을 세웠잖아요. 그 전에 법무장관 할 때는 모르지만 정치권에 나오면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사건건 각을 세웠잖아요. 그다음에 그 계엄을 했을 때도 이재명보다 더 빨리 빛의 속도로 튀어나가가지고 이거 뭐 우연이다 뭐 어쩌고 하면서 결국 내란 공작이라는 것을 몰아간 것이 가장 그 기본적인 그런 계기를, 그런 동기를 마련한 것이 사실은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가 먼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거기서 겁먹고 있다가 용기를 얻어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한동훈하고 이재명인데, 이재명이는 이제 또 한동훈하고 또 달라요. 이재명이는 왜 그렇게 또 역대급 표정을 짓느냐? 이재명이는 지금 3월 26일 날 재판 선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3월 26일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서로 상반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못 살아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서 못 살아나면 이재명이는 완전히 뭐 이제 승기를 잡는 거고, 그야말로 그냥 날아가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나가지고서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이재명이는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재명이가 그때까지 뭐 그럼 뭐 선고 안 납니까? 당연히 선고 나고, 지금 또 그 공직선거법 말고도 위증교사도 고등법원에서는 100% 이거 유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대북 선거만 말하면 뭐 합니까?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또 뭐 지금 성남 FC라든가 뭐 대장동 뭐 아이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석방 결정이 되고 구속 취소가 되는 순간 탄핵이 걱정되는 거야. 탄핵 심판이 이재명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어차피 탄핵됐는데 뭐 윤석열이라고 별거겠어? 그러면서 또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우대법연구회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건데, 이게 지기현 부장판사의 딱 결정문을 보면은 이게 헌재를 지금 이제 믿을 수 없게 된 거야. 이재명 입장에서. 거기다가 3월 26일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그다음에 뭐 지가 옛날 권순일처럼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고등법원이 뭐 지금 배짱이 있고 무슨 뭐 똥배짱이 있어도 지금 이 상태에서 말이죠, 무슨 이재명하고 거래를 했다가는 이거는 뭐 그야말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거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민주당한테 총동원령을 내렸죠. 그런데 어제 8,000명 왔답니다. 8,000명. 그러니까 3.1절보다도 3분의 1밖에 안 왔고 총동원령을 내렸는데도 그 8,000명도 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통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무슨 지시를 내렸냐면은 철야 농성을 하라, 뭐 단식까지도 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만큼 조급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재명이가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예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가장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활과 동시에 가장 멘붕이 온 것은 이재명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동훈도 멘붕 왔어요. 이제 한동훈은 앞으로 뭐 정치가 아니라 이 한동훈이 무슨 짓을 했는가, 이걸 보면 이제 한동훈은 뭐 정치적 생명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또 한동훈의 여러 가지 범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면은 역시 또 이제 재판받고 그 불명예를 당할 텐데, 한동훈은 조금 그래도 뒤고 일단은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거의 멘붕이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자기 자업자득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할 수밖에 없게 만든, 계엄을 발령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에요. 왜 그러냐? 사실은 우리가 뭐 겉으로 볼 때 이게 무슨 뭐 입법
입법부의 어떤 뭐 전횡이다, 입법부의 독재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속으로 들어가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재명이가 권력을 뺏기 위해서 찬탈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궁지로 몰았다. 쉽게 말하면 일부러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궁지로 몰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못 참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계엄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이재명 개인적으로는 뭐냐? 자기 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재판 때문에 별 여러 가지 단식까지 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해 가지고 자기가 감옥 가면은 이게 기회가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래도 민주당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얘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한번 하는 데까지 윤석열을 갖다 몰아붙여보자. 그러니까 윤석열이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자기 재판을 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이런 이유 하나. 또 하나는 뭐냐? 그럼 여기에 그 이재명한테 부안해동한 그 이재명을 도와준 세력들은 뭐냐? 이 세력들은 뭐냐? 이거는 체제 전쟁이에요. 체제 전쟁. 다시 말해서 이재명은 원래 이념도 없는 사람이야. 이거는 자기밖에 없어요. 나는 이재명이 어떤 이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뭐 우파로 갔다 좌파로 갔다 뭐 막 하는 거고. 근데 이재명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시 말해 깜빵 안 가려고 그런 거고 이재명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재명을 갖다 꼭두가시로 내세워가지고 이재명을 이용한 세력은 뭐냐? 이거는 체제 전쟁.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 체제가 아니라 저 북한과 같은 사회 체제. 인민사회주의 체제 이걸 갖다 신봉하는 사람들 그 간첩들 반국가 인사들 우리나라 간첩이나 반국가 인사가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새들은 저 민노총 그 간첩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 정치권에도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지? 아니 국회의원이나 돼가지고 그리고 출세해가지고 헌법재판관이나 돼가지고 판사나 돼가지고 검사나 돼가지고 뭐 때문에 우리 자유민주 체제가 더 좋은데 근데 왜 저런 저 주사파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을 할까? 그건 미스테리죠. 그건 뭐와 똑같은 거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잣집 아들이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다 갖췄어. 그런데 범죄 저지르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마약 먹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볼 때는 헌법재판관이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고 예를 들어서 뭐 검사고 판사고 누가 봐도 부럽고 정말 그런 어떤 나쁜 어떤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이라든가 하여튼 그 열등감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또 무슨 그가 가진 그 경험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인식적으로 사상적으로 저 좌측으로 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 말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어떤 열등감을 느끼고 피해의식을 갖고 자기가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일종의 정신병과 같아.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정신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푸틴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 그러니까 시진핑 같은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사람 편드는 사람이 있는 거죠. 다 그렇지 않으면 뭐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세력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고, 이재명을 이용하는 세력은 이 반국가 세력들이라든지 체제 침략 세력들, 이런 세력들하고 결국은 결탁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붙여갖고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어가지고서 사실은 완전히 그래서 탄핵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탄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궁지로 몰아갖고. 그게 특검법 아닙니까? 그것이 최상병 특검법이고 김건희 특검법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거부됐으면 그만이지 거부된 걸 또 하고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그다음에 검사를 탄핵하고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이 특검 수사를 예를 들어서 안 했다고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그거 불기소했다고 그런 이유로 검사를 탄핵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검사를 탄핵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이고 다시 또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또 이제 그 수사하라고 또 특검하라고 막 몰아붙이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결국은 자기 멋대로 될 것이다. 자기 뜻대로 될 것이다. 끝까지 밀어붙인 거죠. 쉽게 말하면 특검법이 됐든 뭐 탄핵이 됐든 아니면 뭐 그 예산 삭감이 됐든 특활비 삭감이 됐든 끝까지 밀어붙여 가지고 그 항복하게 만들라 그랬던 거죠. 윤석열을 항복하게 만들라 그랬던 거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특검법을 가지고 윤석열을 탄핵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체제 침략으로 느껴갖고 좋다 그러면 그래서 니들이 체제 침략을 한다면 이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완전히 도둑내고자 한다면 계엄령을 발동해서라도 이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계엄령을 발동했는데 그 계엄령을 내란이라고 뒤집어 씌운 거죠. 그 내란이라고 뒤집어 씌우는데 가장 역할을 한 놈이 한동훈하고 바로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결국은 이제 법적 처벌을 받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은 바로 이제 그 이재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얼굴이 완전히 파절이 지금 그런 얼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금 맞은 미꾸라지처럼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상극에 위치해 있는데,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활과 동시에 이제 거의 좀비가 됐다, 시체급으로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